임기를 불과 한 달가량 남겨둔 총학생회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 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학우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KNUBS는 이번 사태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일단 11월 15일에 저희가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중훈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인해서 탄핵이 발의가 되었고, 탄핵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의록 미공개, 그리고 복지금 내역 미공개, 아니면 이제 공약 미이행, 중선관위 원장으로서의 업무가 이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저희가 11월 15일에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탄핵안 발의 후 이제 저희가 회의를 자체적으로 한 2번 정도 더 거쳤습니다. 총학생의 입장문과 우리가 관련 자료를 좀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11월 25일 날 그 자료들을 다 받고 한 2시간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자료들을 받은 자료들 중에서 이제 복지금 관련 내역 자료들도 있었고, 총학생의 운영을 위한 회의비가 되게 많이 사용되었기에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관련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훈위에서 익명 투표로 진행을 해가지고 탄핵안을 발의할까 말까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탄핵안 가결이 나와서 탄핵안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2학기 복지금 예산 분배 및 예산 행사 계획 미공개는 이제 원래 총학생회 행사 진행 전 중훈위에서 의결을 거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알게 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의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탄핵안에 올렸던 다양한 내용들 모두 공주대학교 학생회의 이제 건의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중훈위에서 의결을 진행하였으며 찬성 5, 반대 2가 나왔기 때문에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정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안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으며 탄핵의 사유가 되었던 상황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결국 찬성 5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은 가결되었으며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탄핵 찬성표를 받게 되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파면됩니다. 투표는 15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NUBS는 탄핵 사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개된 문건을 자세히 분석한 후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복지과, 그리고 총학생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탄핵 사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중앙운영위원회는 크게 2가지를 짚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탄핵안을 발의하실 때 가장 크게 작용했던 요인?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중선관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잘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거라는 게 되게 공정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열린광장에 보시면 되게 선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훈이와의 트러블도 되게 많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계속 억지로 진행을 시켰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세칙이 있어요. 선거 시행 세칙이 있는데 한 명이 상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주를 웬만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상주를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상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1인을 상주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세칙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했던 게 맞고, 선거 추천인 서명을 한 걸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당시 서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알게 됐죠. 저희가 그때 알게 됐고, 서류 보존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들, 예대 학생회장과 자연대 학생회장이 그 선거관리위원실에 들어가서 서류 보존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이 하고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실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연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는 본인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그렇게 총학생회장님께서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세칙에 물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선거와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들이잖아요. 또 타 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럼 위원회는 들어가서 서류 보존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부 입장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네요.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해당 업무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후보자 등록을 위한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출입을 못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추천인 서명 관련돼서 건의가 들어와서 내가 선거시행 수칙에 따라서 제가 해석한 내용에 따라서 우선은 선거운동본부 위원장님 각 한 분씩 그리고 각 그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장 해서 총 3명이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범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해당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저도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중선관위원이 있는 모든 인원들과 다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시행 세칙대로 절차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선거관리위원실에 상주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부재 시에는 거기 그 문 앞에다가 연락처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때마다 번호를 부착하였고 시책에서는 그렇게 그 상주해야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출입하기보다는 해당 방은 최대한 혼자 있거나 또는 출입을 그냥 문 닫아두는 상태로 있다가 연락을 받으면은 바로 내려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책을 어겼다기보다는 해당 부분들에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단독적이 아닌 중선관위로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협의가 되었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추천인 서명과 같은 그런 그 문서 확인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특히 확인 작업에 오래 걸리는 내용은 추천인 서명 관련된 내용입니다. 1,200분이 넘는 서명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간단하게 제출하셨을 때는 이제 지역증명서라든가 운동본부원 명단 그런 기초적인 것들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간단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주말 기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급한 업무를 먼저 마무리하고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학생분들의 비밀이라던가 다른 인원이 아니라 오로지 저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TF 건이 조금 더 급한 건으로 그때는 잡혀 있어가지고 그 해당 업무 먼저 진행하느라 중간에 서류 검토 미이행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 서류 검토 미이행이 저희가 서류를 그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토요일 저녁에 검토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토요일 오전에 궁금하다고 요청을 먼저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급하게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른 날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한 건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날짜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 그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 차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의 통보식 업무 운영으로 인해 졸업준비위원회 일정 관련 문제가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일부 단과대학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했었다고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갈등이 생겼던 이유는 통보식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통보했던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졸업 일정에 관한 통보였어요. 졸업 일정에 관해서는 4학년이 정장을 맞추고 그 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한 4학년의 시간에 업체와 학교가 일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총학생회장은 저희한테 업체와 일정을 조율을 한 상태에서 업체에 맞는 일정을 저희한테 공지를 내려달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일정에 업체의 일정을 맞춰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수정이 됐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유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도 같은 절차인데 학칙에 보면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이 안 됐을 때 임기는 3월 31일까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임기가 학생회장의 임기예요.
그 이후에도 선출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고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날짜가 3월 31일이에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3월 31일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누가 맡을지를 선출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총학생회장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학칙에 대해서 해석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단원위를 통해서 선출이 된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와중에 6월 중에 저희한테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회의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통보로 인해서도 갈등이 생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 측은 졸업준비위원회 일정 관련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후 곧바로 업체와 일정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궐로 인해서 4월달 늦게 시작이 되었고 졸업준비위원장을 4월 중반 늦게 달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졸업사진을 찍을 때 6월달은 너무 더우니 5월달에 많이 찍었다고 그렇게 전년도에 확인이 많이 되어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업체와 그 일정이 다 잡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각 단과대 회장님들께서 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업체와의 일정을 미루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은 임기가 끝난 상황으로 세칙을 해석했다며 이후 원만하게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짚어낸 또 다른 주요한 탄핵 사유는 바로 총학생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소수 인원에게 과도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 탄핵 사유는 복지기금의 과다한 집행이 주요 사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들의 입장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먼저 중앙운영위원회는 큰 행사 준비 시에 총학생회 구성원 전원을 위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간단한 회의 진행 시에 소수 인원을 위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이 운영비가 그러니까 소수 인원에게 과도하게 집행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단과대 회장님이 계신지. 아니요. 그 모든 단과대 회장들이 이런 집행을 다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단과대 학생회비나 단과대 복지기금은 학생회 인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나오질 않아요. 보통 행사 한 번 할 때 4,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행사를 하나 더 했으면 더 했지 학생 인원들한테 밥 사주고 이런 거 웬만하면 단과대 회장들 사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받았을 땐 좀 충격이었어요. 이 내역을 받았을 때는.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회장들이고 이때까지 계속 학교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고 학생들 대표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돈이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부당하게 너무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 대동제처럼 대면 행사를 꾸준히 진행을 해서 그 인원들에 대한 식대가 나왔다. 이런 금액이라면 저희도 무조건 다 오케이를 때리고 인정을 하는데 대동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밥을 시켜 먹었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혜택을 받는 인원이 너무 적었다라는 게 금액이 보였어요. 어쩔 수 없는 회의, 막 15명 모여서 밤새도록 회의했다. 이런 일이 없는 이상 이렇게 금액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간부대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간부대는 복지기금이라는 금액을 1년에 300만 원을 받아요. 그 300만 원이란 복지기금으로 700명의 학우들한테 행사를 기획을 해요. 근데 이번 총학생회 집행 비용을 보시면 대략 20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24명의 총학생회 인원들에게 썼어요. 이걸 보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모여서 막 먹기가 힘들잖아요. 또 4명 이상 모이기 힘든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보통 대학 본부에서 하는 회의들이나 그런 거 보면 칸막이 다 쳐놓고 식사하실 때도 많고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불법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 횟수와 인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았냐는 주장입니다. 한편 총학생회는 새벽까지 업무를 보는 경우가 허다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복지과에서도
업무 중 식사 시에 계속해서 사비를 지출할 수는 없으므로 복지기금을 사용하라고 권유한 바 있으며 총학생회는 대학 회계기준보다 더 좁은 범위의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탄핵 발의한 내용인 다과비의 과도한 금액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용한 189만 5,920원은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회칙이나 학교 규정에서는 과도하다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신청 시 음주 또는 식사비용 1인당 3만 원 이상 등 학교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 구매와 같이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운영비를 신청하게 되면은 학교 규정에 따라 신청 허가 및 금액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인원들이 새벽까지 또는 밤을 새면서 추진을 많이 하여 식사 비용을 청구할 때도 3시간 이상 소요된 회의일 때만 1인 1만 원 이내로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42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예산은 약 6천만 원이며 사용된 금액 중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약 3%입니다. 7개월 동안 월 평균 6개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사업별로 약 5만 원의 운영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절대 과도한 지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복지기금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총학생회의 회계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고 관계자에게 직접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학생회비와는 달리 복지기금은 학생회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며 정 부총학생회장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상정한 후 학생복지과의 검토와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기금은 대학 회계와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며 중앙운영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였던 운영비 항목 역시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집행 제한선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대학 회계 집행 기준에 따라 1인 식비 3만 원 미만 집행, 주류 집행 불가, 유흥업소에서 집행 불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학생회의 운영비 집행 항목 중 문제가 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총학생회는 복지기금 내 책정된 총학생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규모를 따져보자면 실제 대학 회계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식사 및 다과비를 집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는 실제로 단과대 학생회에서는 대부분을 사비로 해결한다며 총학생회의 예산 규모가 단과대 학생회의 예산 규모보다 크다고 하여 더 많은 비용을 식사 및 다과비로 집행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부대 입장에서는 15명의 학생 인원으로 1년에 300만 원 받아서 70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총학은 200만 원 이렇게 쓴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 기준에 있어서는 큰 학생회건 작은 학생회건 각 분야의 최고 자치기구인 건 똑같아요. 근데 큰 금액을 갖고 있는 학생회라고 해서 소속 학생회한테 자유롭게 밥, 음료, 간식 이런 걸 사서 먹인다. 또 작은 금액을 갖고 있는 작은 학생회라고 해서 학생회 인원들에게 회장들 사비로 음료나 이런 걸 사서 먹인다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행사를 위해서 좀 받는 그런 게 복지기금이에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대면 행사를 진행할 때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그때 이제 복지기금으로 고생한 학생회 인원들에게 10대 정도 사용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비율로 봤을 때는 3%가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네. 단과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은 걸 먹고 더 많은 걸 누려도 되는 건지.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많은 다과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사업별로 평균 약 5만 원 가량의 비용만 지출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한 사업이 42개의 사업이 총학생회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행한 사업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기금 및 축제기금 관련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측에 집행 내역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기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해당 내역을 공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복지기금 관련해서 이제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원래 이제 복지기금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매 학기 말에 공개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이번 학생회가 임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월에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중간에 공개를 요청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월말에 다 끝나면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 진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복지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청을 했었을 당시에 회의 시작 한 4시간인가 3시간쯤 전에 그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다른 업무로 인해서 카카오톡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준비를 하려면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해당 회의 때 그 해당 내용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갖다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진행할 때 단과대 학생회장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복지기금은 오직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학교 회계 규정과 같은 여러 복잡하고 깐깐한 규정이 있어 절대 부당하게 사용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KNUBS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느껴 총학생회 측에 직접 질문했습니다. 먼저 복지기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구매한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키보드 마우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학생회실에 남아있던 것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는 키보드 키가 아예 인식이 안 되고 어떤 거는 일부 부서져 있거나 버튼이 없거나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줄이 일부 훼손되어 있거나 안 눌리거나 사업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져서 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요청하고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는 업무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았냐며 합리적인 집행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기금 사용 내역이 10,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부분과 텀블러 세척기 구매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요청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텀블러 세척기 관련돼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텀블러 세척기는 학교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대당 231만 원씩 총 세대 구입으로 693만 원이 소요됐으며 저희가 향후 5년간 AS 비용을 같이 결제하여 총 891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AS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학생회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위생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기에 운영비의 경우 10,000원 단위로 딱 떨어졌던 이유는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하여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성찰할 여지는 있으나 결코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은 벌이지 않았다며 마지막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학우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 너무 저희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일도 많고 되게 할 것도 많아서 나름 이제 바쁘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그런 바쁜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그 학우분들이 이제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엄청 잘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아니고 저희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총학생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시는 학우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항상 그 학우분들을 위한 사업이나 복지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되게 내부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편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입장문에 등장하는 죄송하다는 표현들이 모든 사안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딱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총학생회장 입장도 입장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모든 내용들이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사과 형식이지 않았나. 결국 잘못을 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없었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입장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잘못을 한 건 확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 없이 사과로 진행이 된 걸 보면 본인이 잘못했던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복지기금 관리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학생복지과 역시 앞으로 학생자치기구 운영비 사용 규모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다며 답답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운영비 집행 기준에 관하여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를 항상 요청하면 그대로 줬나 봐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학생회 운영위원회라는 금액 자체를 정해놓으면 돼요. 매달. 학생회 인원들 고생하는데 뭐 밥 사줄 수 있죠. 뭐 해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매번 이렇게 너무 쓰지 않았나.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달에 한 20만 원 정도는 뭐 회의하고 행사하는데 커피 사줄 수 있고 하죠. 근데 그 돈도 웬만하면 사비로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면 혹시 이런 기준을 제정을 하거나 하면 좋죠. 만든다고 한다면 단과대 회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야겠죠. 단과대 회장들이 모여서 운영위원비를 정해놓고 단과대도 이만큼을 줘라. 똑같이 총학처럼 이만큼을 주면 우리도 이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런 운영비에 대한 명목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상의를 하셔서 학교의 요구나 그쵸. 조율을 하시는 쪽으로. 탄핵 찬반 투표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